내 친구 박보살 6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에피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형사 콜롬보를 쏙 빼닮으신 아빠 친구분. 평생을 흉악범 새끼들 잡으시느라 고생하시다가 은퇴하신 멋진 분이세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큰아버지라 부르거라 하신다는. 영악한 저는 예 큰아버지 냉큼 대답하며 용돈을 척 하사하시는 쿨럼이세요. 물론 주머니에 용돈 넣고 나면 작은아빠라고 다시 불러드리죠. 예끼 요년아 하시면서도 딸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이쁜 것과는 거리가 아주 안드로메다급으로 먼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죠. 콜롬보 아저씨는 항상 유쾌하고 밝은 분이시지만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으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소가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병원을 가봐도 딱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다 하고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보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 답답할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는 오지랖하세요. 김장도 아주머니 두세 분 일당 드리고 며칠씩 하십니다. 무려 400~500포기. 그 김치 누가 다 먹냐고요? 우리 가족 자동차 보험 만기일에 늘 전화 주셔서 연장해 주시는 땡땡화재 상담원 언니, 미용실 원장님, 경라 원장님, 저 공부방 했을 때 원생 엄마들, 온 동네 사람들 우리 엄마 김치 안 잡숴본 사람이 없어요. 며칠씩 김장하고 알아눕고 또 퍼다 나르는 제대로 오지랖퍼 우리 엄마. 그런데 우리 엄마가 주변에 누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못 견디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무언가를 잔뜩 장만하시고는 박보살더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하셨어요. 박보살은 밥 먹으라는 우리 엄마 전화를 싫어합니다. 대놓고 엄마 전 밥을 안 먹을래요 합니다. 전에 썼던 글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좀 난감하다는. 생태탕을 끓이시면 아 이것이 생태 본연의 맛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요리 실력.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정말 싱겁게 하세요. 생태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은 손. 우리 집 밥상 체험해보시면 반찬 투정 안 합니다. 덕분에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MSG 예찬. 미원과 다시다는 사랑입니다. 사설이 길어졌네요. 죄송. 아무튼 그때 엄마는 혹시 콜롬보 아저씨 아내분께서 신병을 앓는 건 아닌가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너라 하면서 박보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없겠냐 부탁하셨고 박보살이 집에 왔을 때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도 와 계셨습니다. 박보살이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을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돌 치우세요. 오잉? 돌? 너 설마 우리 작은아빠한테 대가리 치우라 한 거냐? 아니 이것이 예의는 국 끓여 먹었나. 황맛 저분이 얼마나 많은 흉악범 손모가지에 은팔찌를 휘리릭 감으신 분인데 하며 찌릿한 눈빛을 박보살에게 보내려던 찰나 돌 있는 건 어찌 알았노? 라는 우리 아빠의 목소리. 박보살이 미소를 머금으며 아저씨 집에 돌이 많이 보인다며 원래 여자는 남자는 양인데 아주머니께서 여자 중에도 음이 유독 많으시다고 찬기가 강한 사람이 있는 집에 돌, 특히 수석을 갖다 놓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돌직구를. 찬기운이 강한데 찬 돌을. 그것도 수석이 집에 있으면 음기가 더 왕성해지고 음기가 왕성해진 신체에는 혼령이 깃들기 쉽다며 돌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콜롬보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수석이나 화석 등 원석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형사란 무릇 역마살이 낀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콜롬보 아저씨.
매일 현장에 계시느라 지루하실 틈이 있었겠어요.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내외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좋은 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셨는데 본인도 생각해보니 집에 돌이 쌓여갈수록 아내분이 자꾸 아프다 하셨다 합니다.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께서는 얼른 집에 가서 돌들을 다 치우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우리 엄만 식사하고 가시라고 잡으셨지만 제가 봤을 땐 식사하고 가셔도 될 듯한데 급하게 나가시는 걸 보니 아직도 우리 엄만 돌 치우는 게 급해서 가셨다고 믿고 있죠.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은 요즘 하프골프에 재미를 붙이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참, 그리고 의리가 의리의리한 콜롬보 아저씨는 박보살에게 작은 보답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딱! 집에 가서 막상 돌들을 전부 내다 버릴라니 너무 아까워서 아들 내외에게 좀 갖다 팔아봐라 하셨다는 돌 판 돈으로 박보살 가방 하나 득템함. 부럽다. 두 번째 에피입니다. 박보살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훗 하며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악귀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가들은 사연을 가진 것이지 원한이 있어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고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적당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라고 늘 말합니다. 86년생 범띠가 쓰나 박보살은 친구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박보살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니 박보살 생애 처음으로 악귀를 만나다. 친구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보살과 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가 어떤 아줌마와 아이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좀 아픈 것처럼 기력이 없어 보이고 아이는 진짜 귀요미 중에서도 상귀요미였어요. 우리 앞에서 막 존나 지랄 없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학부형 앞에선 어머나 어머님 호호 거리는 게 여우주연상감인 친구에게 감탄하며 다시 수다산매경에 빠지려는 순간 박보살이 그랬어요. 쟤네 엄마 많이 아프네? 쟤도 곧 엄마처럼 되겠다. 헐, 무럭무럭 자라는 이 나라의 샛별에게 그 무슨 악담이야? 하며 눈을 흘겼더니 쟤네 엄마 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아프겠다 하는 겁니다. 박보살이 영적인 능력은 있지만 보이는 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미친년이라면 싸다고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런 말을도 할 수 없을 때 혹시 네이트판에 박보살 얘기 아세요? 제가 그 박보살이라고요 외치고 싶다 합니다. 근데 모두들 네이트판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저한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든 웹툰을 쓰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유명해지라고 합니다. 이런 비로한 글솜씨로 무슨 작가냐고. 아무튼 제가 노벨문학상 받을 때까지 자신이 박보살인 사실은 입 닫고 있는 걸로. 노벨문학상 드립치며 즐거운 커피타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들. 다음 주 주말이 돼서 다시 만난 고정 멤버 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보살에게 물었죠. 신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거냐고. 박보살의 이모님도 신을 모시기 싫어 거부를 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셔서 신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 써야겠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6편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어 저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